전해드린 대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미군이 24시간 내 개입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란 사태 관련 소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이란 시위 관련해서 사망자가 많게는 2만 명 수준에 달할 거라는 등 이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어쨌든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20대 청년을 신성 모독이라면서 교수형에 처하는 등 이제 인권 유린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란은 신정 체제죠. 알리 하메네이라고 해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고, 근데 또 이란은 동시에 선거도 치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선출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모하레베라는 것인 건데요. 알라의 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메네이한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도전하는 것은 알라의 대리인인 하메네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수형에 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종의 극적인 처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처형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발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 해갖고요. 노르웨이의 그런 그 NGO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 수준이라 하는데, 미국 CBS 방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00명에서 2만 명까지도 사망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규모 지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공포를 줘가지고 이제 그 시위를 좀 진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미군이 카타르 공군 기지를 철수 권고를 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너무 사망자가 많이 늘고 이제 상황 심각하니까 미국이 이제 24시간 내에 이란에 개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카타르에 있는 공군기지는 중부 지역 사령부 전진기지라서 이란이랑 그 지역을 다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기지죠. 네. 그 중요한 의미는 이것의 일부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6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협력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당연히 이란이 반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미국의 핵심 기지의 필수 인원만 빼놓고 전부 다 일단 철수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언론에 나왔다라는 것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가까워졌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다만 24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온 또 하나의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의 그런 시위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곧 미국이 갈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 군사 개입 문제는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더라도 24시간 만에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근데 트럼프가 이미 여러 선택권들을 보고받았다고 하던데, 제일 어떤 옵션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제일 좀 가능성이 높은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군사적인 옵션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제 베네수엘라랑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매우 다른 국가죠. 일단 이란의 인구가 8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한반도의 8배나 되는 굉장히 큰 국가이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미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을 하기에 효율성이 있었지만, 이 이란은 굉장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작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군사력도 어쨌든 중동 국가 중에 가장 최고의 국가고, 또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되고, 그럼 유가도 올라가고 확전이 되고 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군사적 옵션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지난번에 보여준 것처럼 일단 한번 치고 빠지기 식으로, 특히 이번에는 이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세력들, 예를 들어서 선전을 하고 있는 국영 방송국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어떤 헤드쿼터를 때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전자전을 실시해 갖고 이란에 있는 은행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마비가 되면 금융 시스템이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시위를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예를 들어서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 월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제한 때문일까요? 이 친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군사작전에 좀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군사작전보다는 경제 제재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뭐 어떤 부분인 겁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의 원인은 결국 경제 문제거든요. 이것이 뭔가 미국의 반미적인 혹은 미국이 무슨 공작을 해서 된 것은 아니고 미국이 트럼프 일기일 때 2015년에 체결했던 이란과 미국을 포함해서 5개국이 함께했던 이란 핵 협정이 있습니다. JCPOA. 그것을 트럼프 일기일 때 그걸 무효화해버렸거든요. 협정을 파기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복원하려는데 안 됐고 트럼프 2기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고요. 결정적으로 작년 9월부터 유럽도 이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에 같이 동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란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제재가 더 불거지니까 그만큼 어려워져서 국민들이 이걸 못 견디고 지금 거리에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런 제재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게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하는 순간 이란의 국민들은 아 이거는 우리 내부 문제인데 또 미국이 이런 것을 뭔가 사용했구나 해갖고 특히 이란의 지도부는 미국을 다시 악마화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책임론이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제재를 그 안에 있는 시위를 압박하거나 탄압하는 더 명분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시위의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면이 고민이 되겠죠. 네, 교수님 아까 이제 이란은 신정 체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최근에 망명한 팔레비 전 왕세자를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이란의 혼란한 정세에서 왕족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걸까요? 하나의 대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비 왕조 같은 경우에 1979년에 이란의 혁명으로 퇴출이 됐는데 그들에 대한 평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팔레비 왕조 시절에 워낙 권위주의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밀 경찰도 있었고 인권 탄압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팔레비 전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79년 이후에 이란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물론 왕정 복고의 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힘을 갖기는 어렵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역동이 있는 게 그런 왕정 복고 세력도 있지만 그냥 세속주의자들도 있고 또 이게 소수 민족을 지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 세력으로 작동하기는 힘들다. 근데 그럼에도 미국이 저런 식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이 신정 체제의 반미적인 그 체제가 이른바 체제 전환까지도 가능한 것을 미국은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이란한테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사우디와 카타르 같은 일부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면서 외교적 자제를 현재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 특히 이 사우디는 이란 반정부 시위 관련해서 보도나 뭐 지지 표명 이런 거를 제한하는 어떤 지시를 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사우디도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가 이란과 이게 국교 정상화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게 중동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슬람의 핵심 국가고 또 이란은 시아파고 이쪽은 수니파의 각장 종주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마침내 국교 정상화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 사우디에 당연히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국가 개혁 프로젝트를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그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이뤄지고 안정이 흩어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자체에 이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걸프 국가는 왕정 국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가고 이란에 비해서 개방도가 훨씬 낮은 국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된다면 그 걸프 국가에게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 목소리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